문서진 기장 도와주세요. 자, 요즘 같은 시장 안에서는 무엇을 보면서 투자하느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단순히 기업을 선점하는 걸 넘어서 기초부터 실전까지 제대로 배우고 진짜 투자자로 성장하고 싶다면 오늘 저희 문서진 기장의 교육과 안내 집중해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자, 오늘은 여러분의 투자 항로를 정말 정확하게 잡아드리다고 합니다. 많은 기대 바랄게요. 자, 문 기장님, 오늘은 어떤 내용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네, 제가 처음 방송에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네. 코스닥 3000이 실제로 네. 가능한지와 관련된 부분을 제가 한번 분석을 해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일단 시장에서 많이 관심을 가지는 겁니다. 코스닥 3000? 이게 정말 가능해? 자, 일단 먼저 밸류에이션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가능하기 어렵습니다. 너무 많이 비쌉니다. 왜냐하면 지금 SK하이닉스와 그다음 코스닥 전체 시총이 비슷하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SK하이닉스가 지금 연간 뭐 70조, 뭐 80조를 벌어들인다는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네. 근데 코스닥의 2026년 연간 코스닥 전체 종목들의 연간 영업이익이 한 11조에서 15조입니다. 당연히 밸류에이션적으로 보면 말이 안 되는 이야기이긴 한데 중요한 건 주식시장이라는 건 단순히 실적만으로 가는 건 아닙니다. 그만큼 모멘텀, 특히 코스닥은 아시는 것처럼 꿈을 먹고 물론 주식이라는 건 코스피도 그렇죠. 그러니까 기업의 미래 가치에 대한 투자인데 코스닥은 더더욱 그렇죠. 내가 지금 당장 수익은 안 나도 앞으로 큰 수익을 볼 수 있는 기업들이 많이 몰려 있는 게 코스닥 지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코스닥을 밸류에이션만으로 제가 보기에는 평가하는 건 아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뭐가 중요하냐? 핵심적인 이슈입니다. 결국은 정부 정책이 엄청나게 강하게 수반이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 정부가 엄청나게 의지가 강합니다. 이거 뒤에 설명드릴게요. 그리고 중요한 건 이 뒤에는 정부가 정답지를 드렸어요. 네. 그러니까 투자자들에게, 개인 투자자들에게 이렇게 투자를 하시면 돈을 벌 거예요라는 정답지를 뿌렸습니다. 네. 제가 그 정답지를 해석을 해드릴게요. 예, 그래서 어쨌든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금 현재 이 흔히 말하는 수급으로 밀어 올리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현재 현 정부가 주식 부양에 대한 의지가 확고하다는 거죠. 제가 방송이 들어오기 전에도 뉴스가 또 나왔더라고요. 지금 이제 주택 관련, 그러니까 부동산 시장을 어떻게 해서든 지금 강하게 압박을 해서 부동산 시장에 있는 돈을 주식 시장으로 땡겨오고 싶어 합니다. 이게 대표적으로 예전에 모든 대부분의 선진국들이 이런 과정을 거쳐요. 항상 선진국은 부동산 시장이 어쨌든 처음엔 제일 큽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지나면서 점점점 금융자산 시장이 커지는 거고, 대표적으로 옆 나라 일본도 그랬어요. 예전에는 부동산 시장이 커지다가 이게 이제 주식 시장으로 커지면서 나라가 경제가 훨씬 더 한 번 더 퀀텀 점프를 하는 거거든요. 이걸 지금 현재 정부가 노리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정답지를 제가 해석을 해드릴게요. 정부가 이야기했던 정답은 뭐냐면 부실 기업을 신속 퇴출시키겠다. 뭐 이거는 중요한 건 종목 수를 줄이겠다라는 거니까 당연히 종목 수가 줄면 주가는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지수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어디에 투자를 할까? 여기는 좀 생략이 되겠지만 우리는 AI에 투자를 하고 싶고 우주항공에 투자하고 싶고 여기 뒤에 있습니다. 바이오, 로봇에 투자하고 싶고 에너지에 투자하고 싶다는 거예요. 어떤 종목에 투자해야 된다? 이들 종목에 만약에 여러분들 주식 뭐 살까 고민이 되면 이 섹터에 투자를 하세요. 그러면 누가 도와준다? 결국은 세제 혜택을 통해서 기관이 도와줄 겁니다. 라고 정부가 말했어요. 네, 나와 있네요, 아예. 나와 있죠? 네. 여러분들 이 섹터에 관심을 가지세요. 우리 정부가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세제 혜택까지 줘서 기관 투자자들이 이쪽 종목을 사게 우리가 유도를 할게요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런데 돈은 어디서 나와?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 돈은 자, 디지털 자산의 활성화, 우리가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을 해서 우리가 시장의 유동성을 풀겠어요. 돈 걱정은 하지 마세요. 유동성은 우리가 풀게요라는 게 나왔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걱정되는데 걱정하지 마세요. 뭐다? 우리가 연기금을 통해서 그다음에 국민성장 펀드를 통해서 부족한 돈은 이쪽으로 우리가 투자를 하겠습니다라는 말입니다. 정확하게 나오죠. 네. 자, 근데 이게 단순히 말뿐인 게 아닙니다. 오늘 같은 경우도 국민연금 이제 이 주식 투자와 관련된 비중을, 그러니까 뭐 국내 주식 비중을 조금 더 늘린다고 이야기가 나왔잖아요. 원래 국민연금 쪽에서는 이런 흔히 말하는 리밸런싱과 관련된 부분을 항상 좀 민감하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잘 안 하려고 했었는데 중요한 건 국민연금 이제 그러니까 기금이죠. 기금이 네. 회의에서 이제 이게 좀 바뀌었죠. 그래서 오히려 좀 넘겨도 유예를 좀 하게 해라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나왔고, 거기에 대한 또 흔히 말하는 오늘 뉴스를 보니까
그 내용, 그 회의록을 비공개 처리했더라고. 2030년까지. 오. 그 말은 정부가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조금 더 좀 적극적으로 국내 주식 좀 샀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정부의 말 그대로 의지를 보여준 거잖아요. 네. 그러면 코스닥이 진짜 올리려는 의지가 있네라는 말인 거고요. 그리고 실제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밸류에이션적으로는 가능성은 없지만 네. 그러면 전혀 그러면 흔히 말하는 지표적인 부분에서 이게 불가능한 거냐라고 하면 또 그렇지도 않습니다. 뭐냐면 이게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코스피랑 코스닥의 상대 성과입니다. 뭐 쉽게 말하면 이건 거예요. 코스피가 이만큼 갔을 때 코스닥이 이렇게 갔을 때 평균적으로 코스피가 얼마나 코스닥보다 상대 성과가 좋았냐는 건데 우리는 평균적으로 2배 정도가 차이가 났어요. 그러니까 코스닥보다 코스피가 상대적으로 2배 더 잘 간다. 이게 지수가 잘 갔다는 건 아니에요. 예, 그래서 2배 정도의 흔히 말하는 성과가 있었다라는 건데 지금은 이게 차이가 너무 많이 났어요. 갭 차이가 너무 많이 납니다. 그러면 평균적으로만 가더라도 중요한 건 충분히 프리미엄을 줘야 되는 거고요. 이게 아니더라도 그냥 단순히 밸류에이션적인 부분이라든지 기존에 그러면 평균적으로 코스피가 얼마 갔을 때 코스닥이 얼마 갔다라는 것만 따지더라도 지금에서 2천 정도까지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왜? 지금까지 그래 왔거든요. 평균치가. 그러니까 평균에 이렇게 회귀를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긍정적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거죠. 환율입니다. 이거는 제가 이제 들어오기 전에 환율인데 물론 이제 엔화가 급등을 하면서 일본과 그다음에 이제 미국이 엔화 약세에 대해서 공동으로 지금 대응을 했잖아요. 그러면서 엔화가 강세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제 원화도 덩달아 강세가 나왔는데 물론 중요한 건 다시 한번 튀어버렸어요. 근데 저는 왜 이 이야기를 드리냐면 지금 현재 정부가 굉장히 관심을 가지는 건 환율이에요. 환율과 관련된 부분은 아무래도 국민 그 경제 생활에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고 물가와도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현재 정부가 이 환율에 관심을 안 가질 수가 없는데 너무 환율이 생각보다 정부가 원하는 만큼 잘 안 잡혀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이제 환율을 좀 잡고 싶은데 그럼 어떻게 잡아야 될까? 지금 정부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이 이야기는 정부 흔히 말하는 정부가 생각하는 거에 저는 개인적으로 반대를 하지만 어쨌든 서학개미들이 너무 미국 주식을 많이 사서 원화가 흔히 말하는 약세가 나왔다라는 건데요. 그러니까 그건 거죠. 그럼 정부 입장에서는 그래? 왜 그러면 개인 투자자들이 미국 주식을 많이 살까? 상대적으로 국내 주식이 안 좋으니까 미국 주식을 많이 사는 거 아닐까? 그러면 미국 주식보다 국내 주식을 훨씬 더 활성화시키면 그러면 미국 투자 안 하고 왜냐하면 국내는 세금도 없는데 그러니까 국내 주식을 투자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강하게 하는 거죠. 그러면 환율적인 부분을 잡기 위해서도 결국은 국내에 흔히 말하는 투자자들을 개인 투자자들을 잡아야 되는 거예요. 해외로 나가는 투자자를 잡기 위해서라도 어떻게 해서든 계속 말씀드리지만 주가를 부양시켜야 되는 의지가 있다라는 거죠. 결국은 이거는 환율적인 부분까지도 연결고리를 연결을 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뭐 다들 아신 것처럼 이제 뭐 원래 흔히 말해 이제 이 상반기에 6월이죠. 또 지방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정부 입장에서는 어쨌든 지방선거를 앞두고 그래도 경제와 관련된 부분에서 어쨌든 좀 홍보를 해야 될 게 또 필요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지금 현재 분위기에서 우리가 코스피도 5천을 만들려고 했는데 5천도 왔어. 우리 코스닥도 이제 뭐 3천은 모르지만 2천까지 간다. 그럼 결국은 흔히 말하는 현 정부가 어쨌든 좀 드라이브를 걸려면 실제로 그렇게 움직이게 하는구나라는 것도 또 국민들에게 또 인식을 줄 수도 있는 부분이니까 지금 현재 정부는 그만큼 코스닥에 대한 투자에 굉장히 진심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우리가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투자를 하시기 위해서는 저는 코스닥에 좀 더 관심을 가지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마 많은 투자자분들이 코스닥에 대해서 정말 궁금하셨을 것 같은데요. 그에 관련해서 꼼꼼한 교육 들어보고 왔습니다. 저희는요, 첫 번째 비행 경로로 시장의 큰 방향 짚어봤고요. 이제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시장에서 매수의 기회를 활용할 수 있는 기업이 정말 간절하게 필요하셨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식 장인의 안목으로 여러분들께 저희가 특별히 종목 기내식을 준비를 했는데요. 단순히 눈에 띄는 기업이 아니고요. 저희 기법으로 특별히 선별한 종목이 되겠고요. 이렇게 시시각각 변하는 시장 속에서도 핵심 종목 기내식만 챙기신다면 빠르고 제대로 된 기회 잡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주식 투자가 어렵다면 오늘만큼은 문서진 기장과 함께 기회의 항공편 탑승해 보시길 바랄게요. 저희 소통 창구 통해서 들어오시면 종목 기내식 제공해 드리니까요.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조금 더 자세히 알려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하단에 QR코드 나가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모두 휴대전화 가지고 계시죠? 간단합니다. 일단 휴대전화를 얼른 꺼내주세요. 그리고 휴대전화에 카메라를 켜주시고요. 여기 화면에 보이는 QR코드 부분에 스캔을 하시면 됩니다. 이 부분까지도 활용해 보시길 바랄게요. 자,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저희가 소통방에 들어오시면 챙길 수 있는 3가지 혜택이 있는데요. 지금부터 알려드릴게요. 먼저 첫 번째입니다. 시장을 가장 빠르게 읽는 그런 실시간 뉴스 너무너무 필요하셨죠. 저희가 문서진 기장만의 시선으로 정확하고 꼼꼼하게 저희가 정말 쉽게 풀어드리고 있어요. 지금 흐름에 관해서 바로 확인이 가능하겠고요. 두 번째 만나볼까요? 소개한 종목에 또 기내식, AS 전략까지도 저희가 함께 챙겨드리겠습니다. 방송에서만 맛볼 수 있는 특별 기내식 종목 저희 리뷰까지 통해서 정말 확실하게 이제는 투자 장장거리로 투자 전략 세워보시길 바라겠고요. 저희 마지막 3번째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식이 처음이라도 이제부터는 걱정 없습니다. 저희 초보 투자 교육 기다리고 있는데요. 기초부터 실전까지 여러분들을 진짜 투자자로 손쉽게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투어는 여기까지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오늘 코스닥 관련해서 꼼꼼한 전략 챙겨봤으니까요. QR코드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 가치의 상승 또는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또한 모든 투자의 최종 판단은 투자자의 몫인 만큼 그 결과는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된다는 점 잊지 마시길 바랄게요. 자, 여러분 오늘은 어떠셨을까요? 저희 오마이 주식과 함께라면 여행도 걱정 없겠죠? 저희 오마이 주식은 매일 오후 1시 40분 그리고 매일 밤 12시에 또 함께 재방송으로 시청 가능하니까요. 시간 기억해 주시고 OBS 경인TV 채널 고정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